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청한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는 미한 동맹이 훼손되는 자멸적 행위이며 군사적, 정치적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동맹 관계를 견고히 하는 수준의 증액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이달 23일 종료되면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 교류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간 정보 교류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both military and political consequences. It signals that there's trouble amongst the allies and the countries defending against North Korea. It enables North Korea and China to drive a wedge between South Korea, Japan, as well as with Washington. So it's not a good thing to occur.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영내 정치적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Cooperation in the face of a military threat, which of course will be very welcome.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직설적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맨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 연구원은 한국 스스로 안보 이익에 반하고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훼손시키는 자멸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해당 국가의 합리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오헬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미한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한국이 방위비를 얼마나 부담하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realistic to have a negotiation about how much South Korea pays for our presence in South Korea. And perhaps a 10 or 20% increase in that kind of support could be appropriate and desirable. And so that's where I hope things wind up. 전문가들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 이익을 내겠다는 자세는 옳지 않다면서 해외 주둔 미군은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면서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치국가 정부가 사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선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는 지적인데 한국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북한 선원 강제 추방에 대해 앰너스티 인터내셔널과 휴먼 라이츠 워치 등 수십 개 인권단체들이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과 데이비드 길고 전 캐나다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 호주 대법관을 지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도 성명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고문받을 위험이 상당한 다른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고문방지 협약을 한국 정부가 위반했다는 겁니다. The only area where there is likely to be questioning is, was this thoroughly investigated before they were returned, and is the evidence sufficiently convincing that they committed these crimes? So I think that's the real question. South Koreans need to provide that information. 또 한국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도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은 범죄자든 아니든 난민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한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는 헌법 3조에 따라 탈북민을 한국 국민으로 판단해온 만큼 북한 선원 2명도 북송이 아니라 한국의 사법 절차에 따라 기소하고 판결 해소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가 아닌 한국 정부가 이들의 범죄 여부와 귀순 의사를 독단적으로 판단해 북송시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박탈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하지만 이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 흉악 범죄자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협의에 따라 추방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이었다면 북송하지 않은 채 사법 절차를 밟아야 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탈북자 강제 송환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15일 텍사스주 라이스 대학 강연을 통해 세계의 많은 성공한 사회가 자유주의 사회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며 자유사회를 선택한 국가들의 번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한국과 타이완을 예로 들고 태평양의 기둥인 이들의 번영을 보라면서 폴란드나 발트해 국가들처럼 공산권 국가였다가 자유를 선택한 나라들의 발전상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또 최근 홍콩 사태와 관련해 큰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이 시위대에 군사행동을 취할 경우 미국은 개입을 위한 모든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석탄을 싣고 7개월 넘게 공해상을 전전했던 동탄호가 싣고 있던 북한 석탄을 베트남에 하역했습니다. 이 석탄은 제재 위반으로 몰수돼 폐선 처리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려 한국 업체와 계약됐던 것인데 베트남 정부가 문제의 석탄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호치민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동탄호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드러납니다. 동탄호가 위치한 곳은 호치민 수아일 앞 강가. 인근에는 대형 석탄 야적장도 보입니다. 현지 소식통은 BOA에 베트남 정부가 이 선박에 대한 입항을 허가했고 지난 9일 석탄 하역 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동탄호는 지난 4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실렸던 북한 석탄을 옮겨받은 뒤 각국 정부의 입항 거부로 7개월간 방황하다가 짐을 덜은 겁니다. 동탄호는 반년 넘게 다른 화물을 싣지 못하면서 하루 $10,000씩 최소 $2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폐선 처리된 와이즈 어네스토의 압류 직후 동탄호의 운항 불능 사태로 대북 제재에 대한 업계 내 경각심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화물을 실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와이즈 어니스트와 이 동탄호가 문제됨으로써 현실화됐고 경각심을 심는 데 계기가 된 거죠. 동탄호에 실렸던 석탄의 최초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석탄을 구매한 한국 업체 측은 지난 7월 BOA와 만나 북한 석탄인지 전혀 몰랐다면서 대금 지급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북한 석탄은 현재 베트남 세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북한 석탄의 처리 문제를 놓고 유엔 안보리 측과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져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인 북한 석탄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압류해 직접 매각한 와이즈 어네스토 사례처럼 문제의 북한산 석탄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아프리카 남부 모잠비크에서 불법 의료 행위로 외화벌이를 하던 북한 의사들이 경찰에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모잠비크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모잠비크 북부 카보 델가도주 경찰은 주도인 펜바에서 북한 국적 의사 6명이 불법으로 사설 병원을 개설해 의료 행위를 벌이는 것을 적발해 기소했으며 북한 국적 의사들은 불법 외과 진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사용한 의약품과 의료용품은 모잠비크 국립의료시설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시설 폐쇄 당시 환자와 보호자 4명이 입원 중이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에 가담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의 스페인 송환 심리를 당초 예정됐던 1월에서 내년 5월로 연기하고 이 내용을 연방법원 시스템에 게시했습니다. 앞서 안 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법적 방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송환 심리 연기를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검찰은 안 씨의 송환이 늦춰지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법원은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5월 1일을 심리일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한이 바이든 후보에 대해 거친 논평을 내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15일 성명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살인적인 독재자로 칭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독재자를 결코 포용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오간 러브레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망발을 했다면서 정치인으로서 품격은 고사하고 인간의 초보적 채모도 갖추지 못했다는 식의 거친 인신공격성 단어들을 쓰며 비난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